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요한 대표입니다. 95편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1월 20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은 아마 1월 말 명절 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명절 때는 또 어차피 영상을 못 찍는 그런 상황인 거고, 명절 이후에 뭐 영상이 또 찍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찍을 수 있으면 찍을 거고요. 왜냐면 명절 전이니까, 명절 또 하실 일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며칠간 이렇게 쉬시다 보면 물론 많은 일이 있긴 하겠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어디 이동하기도 좀 힘들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냥 제 영상 보시면서 즐겁게 이렇게 하나의 소소한 재미로 한번 영상을 봐주십사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더 찍을까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 제가 명절 전까지 상당히 바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여하튼 그런 상황 때문에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조금 소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에 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투자 이야기이기도 하고 궤도 안에서 약간 벗어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약간은 좀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회사 대표가 얘기하는 태양광 이야기 95편 이야기입니다. 와이프는 주식을 사고 나는 발전소를 사고 있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지금 2년 조금 더 된 것 같은데요. 와이프는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막 주식 뭐 이렇게 좀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야 주식이 얼마나 있어? 도대체 얼마나 샀어?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물어보는데, 물어본다고 해서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구나, 주식을 샀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만 알고 있지 얼마나 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코스피가 2,900선을 뭐 붕괴를 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기는 하지만, 당초에 저는 와이프가 주식을 얼마를 사가지고 있고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현실감으로 와닿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거고, 저는 발전소를 사고 있습니다. 매달 삼성 땡땡 주식을 사는 와이프, 어딘지 아시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 영상도 지금 구독자 수가 2,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2,060몇 분인가? 아무튼 이 정도 엄청나게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체류 시간도 거의 대부분 한 5분에서 7분 정도 있으신다고 봐보면 이 영상을 진짜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막 광고도 들어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괜히 뭐 얘기했다가 문제 생길까봐 제가 땡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삼성 땡땡 주식을 사는 와이프, 언젠가 오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 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는 것도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 뭐 이렇게 TV 방송 봐보니까 주식으로 대박난 뭐 누구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봐보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그냥 얼마 정도만 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봐보고 뭐 이런 거 봐보면 차라리 뭐 그런 것도 또 나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염려를 하는 거는, 이제 요 주식을 계속해서 사고 있는데 요 주식만 사야지, 괜히 이 주식이 조금 올랐다고 해가지고 막 다른 주식 막 이렇게 막 1,000원짜리가 막 갑자기 5,000원 되고 막 이런 주식을 사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아무튼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언젠가 오를 것이 확실하죠. 당연히 물가 상승률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회사가 망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주식이 가장 부자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주식의 지읒자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관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매달 삼성 땡땡 주식을 사는 와이프, 언젠가 오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매달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남편, 태양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민태양광 협동조합 지금 뭐 이사장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매달 저희 딸 이름으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생기면 계속해서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에 제가 출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아직 첫 배당은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저는 시민태양광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30%까지는 제가 출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태양광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양광에 대해서 아예 그냥 맹목적인, 거의 종교와 비슷한 그런 정도의 맹목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만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쉽게 아무 일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 물론 세금은 냅니다, 당연히.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세금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여하튼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봤을 때 태양광보다 더 합법적이고 더 리스크가 없으면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여러분보다 더 훨씬 더 모르겠지만 세상 물정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태양광보다 저는 더 좋은 건 없다라고 맹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에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단 하나, 제 딸내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딸내미 이제 8개월, 9개월 정도 됐거든요. 9개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딸이 태어난과 동시에 저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입장으로 이 딸을 한번 키워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저는 솔직하게 뭐 가정사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 좀 어려운 환경에서 좀 자랐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처음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에 제 와이프하고 딸내미 이름이 딱 올라가는 순간부터 저는 감격에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딸을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에 출자를 하는 거고, 태양광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게 봐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0대, 40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사고 애 키우고 밥 잘 먹고 잘 살기 힘든 세상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격동의 시대 해가지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갑자기 막 경제 성장률이 막 4%, 5%, 6%, 10% 막 이렇게 뛰고 뭐 아시아의 4대 용인의 뭐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 살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그때는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다 할 수가 있었고, 자수성가라는 이야기를 누구나 할 수가 있었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제 나이 또래, 제가 물론 싸가지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30대에서 40대, 20대, 30대, 40대 이쯤은 상당히 억울한 세대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사고 애 키우고 밥 잘 먹고 잘 살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애들이 30대, 40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집이 좀 잘 살아가지고 대학교까지 나오고, 물론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교까지 나오게 되면 대기업 채용된 건 당연했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그 대기업에서 IMF 이전까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고, 어디에 뭐 아파트 이렇게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애 낳고 한 2명, 3명 나가지고, 이렇게 얘 뒷바라지, 뭐 이런 세대도 살았었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G8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한 8번째, 7번째, 8번째 잘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게 홀만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에 막말로 제 친구도 지금 현재 취직을 못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친구들도 있고, 동창회 나가보면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되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지는 않는 이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사실인 거고, 우리는 유비무환해가지고 무조건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사실인 거고, 그게 20년, 30년 정도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내가 무조건 투자를 하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어야 하며 내가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면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고 있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사고 애 키우고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한 20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남들이 생각하는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세상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라고만 인정만 해 주십시오. 제가 뭐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닌데 여하튼 쟤는 좀 힘들게 살았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만 인정만 해 주십시오. 여하튼 그렇고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헬조선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 그러니까 제 친구들, 제 또래, 저보다 한 10살 이하, 그 다음에 저보다 10살 이상, 뭐 여기까지 봐보면 우리의 시대,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더 힘듭니까? 당연히 다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앞선 이야기에 좀 연장을 하자면 누군가는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최선이 말 그대로 낱말의 최선, 그러니까 그 단어의 최선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이, 진짜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해야만이 그래도 자수성가네, 개천에서 용이 났네,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네 라는 소리를 듣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하튼 그런 상황에 살고 있다. 100kW 발전소를 현금 주고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을 보낼 수가 있고, 우리 아이 몬테 땡땡을 시킬 수가 있고, 우리 아이 유학 보낼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우리 아이 시집 보낼 자금 마련할 수가 있고, 요거만 가지고 있다라고만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봐보면 참 너는 가진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의 시대는 약간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한간에 저는 물론 뭐 자녀 키우는 거에 대한 뭐 이상적인 뭐 이런 견해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집안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만이 자녀가 그래도 편안하게 세상을 살 수가 있다라는 뭐 이 정도의 이제 조금 그런 이상한 개통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100kW 발전소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현금으로 한 200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가지고 현금 주고 샀다라고 하면 200 정도 나오고, 대출 꼈다 하면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 영어 유치원 한 달에 뭐 봐보면 한 100에서 한 200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저희 와이프가 뭐 얘기를 하는 거 봐보니까 우리 아이 몬테 땡땡 뭐 이거 해가지고 뭐 한 달에 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아이 유학자금 모아놨다가 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가정사를 뭐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와이프하고 저하고 뭐 자녀 뭐 그 뭐야 그 뭐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얘기 나오면 그 돈 30만 원 국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전 광역시에서 또 30만 원 나와요. 하고 그 60만 원은 아예 안 쓰고 아예 그냥 모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가 뭐 대학교 갈 때 뭐 유학 간다라고 하면 뭐 그래 그러면 그 돈으로 이제 보내주면 되니까, 여튼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우리 아이 시집 보낼 자금이 마련할 수가 있다. 그래도 적어도 아빠가 어디 회사 대표인데 그래도 뭐라도 좀 해가지고 보내줘야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여하튼 그런 상황인 거고, 얘가 뭐 조금 더 자기가 잘나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자기가 잘나가지고 아빠 나는 돈이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면 정말 땡큐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빠 나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다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조금 뭐 그렇다라고 하면 돈을 주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여러 가지 유학도 보내고 몬테땡땡도 시키고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뭣도 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강남에 무조건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자녀 교육 때문에 거의 100% 겁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가는 거지, 누가 나이 먹어가지고 강남까지 가가지고 그 북적북적한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시골 가가지고 한적하게 동네 유지 소리나 들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제가 좀 말투가 조금 강하게 나가는 이유가 약간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누군가 예전에 제가 태양광 처음에 방판할 때, 방문 영업을 할 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분양을 받으셨습니다. 이 얘기도 제가 유튜브 통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0세 노인이셨어요. 월 200만 원 쓰기도 힘든데 70세 노인이 월에 200만 원 쓰기도 힘듭니다. 70세 노인이신데 70몇 뭐 이렇게 어디 놀러 가시는 것도 한두 번인 거고, 어디 뭐 하시는 것도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월 200만 원 쓰기도 힘듭니다. 200만 원씩 10년 산다고 치고 2억 4천이면 풍요롭게 사는데 아들에게 발전소를 선물을 해주는 이유가 뭐겠냐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드님이 뭐 땡땡 대기업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이 아들한테 발전소를 선물을 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아니 그 돈 나중에 이거 해가지고 이제 어차피 그렇게 따지자고 보면 사장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뭐 한 10년 남겨놓고 아들한테 증여를 해주면 증여세도 뭐 덜 물고 그러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죠. 근데 이 분께서 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냐면, 200만 원 쓰기도 힘든데 차라리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200만 원씩 그냥 찾아 쓰면 좋은데, 내가 너한테 2억 몇천만 원 주고 이 발전소를 사는 이유는 남들과 격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 아들이 해외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배워보고자 하는 일을 배울 수도 있고 와이프한테 주어가지고 예쁨 받아서 가정을 잘 이끌 수도 있고 돈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상당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한 7년 전 이야기거든요. 7년이라고 하면 제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와닿던 이야기입니다.
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월급이 한 250 정도? 300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나한테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도 않지만 여하튼 우리 아버지가 200만 원 정도를 더 준다, 매달. 나는 한 500 정도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와이프 한 300만 원 갖다 주고 내가 200만 원 가지고 해외여행 갈 수도 있고요. 배워보고자 하는 일을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를 친다. 그럼 200만 원이면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볼 치는 거 200만 원이면 한 달에 풍요롭게 볼 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5번, 6번? 6번 더 나가죠. 여하튼 그 정도 칠 수가 있고요. 와이프 주어가지고 와이프한테 예쁨 받으면서 가정생활을 정말 잘할 수가 있습니다. 돈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죠. 이게 맞습니다. 투자는 리스크가 분명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투자는. 왜? 이게 은행에다 예치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를 안 할 거면 차라리 예치해 놓은 게 훨씬 더 낫죠. 요즘 뭐 기준금리도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투자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주식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요. 휴지 조각 될 가능성이 있지요.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지요. 코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상화폐 뭐 저저저 뭐 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코인은 뭐 그냥 내가 만들면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무식한 생각으로 그만큼 제가 코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부동산, 아파트값, 상가. 아파트값, 지금 현재 부동산 아파트값이 정상적이라고 보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저는 이쪽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해봅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가는데 아파트값은 계속 올라간다. 상당히 이상하죠. 한간에 제가 뉴스 기사를 봐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파트값 적어도 올해 연말 안까지 20%는 빠진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살고 있는 인근 동네라든가 세종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거고, 뭐 물론 한 7, 8억 올랐는데 한 1억 빠졌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고, 더군다나 뭐 또 요즘에 그 광주에서 무너졌던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회생 불가능한 뭐 이런 상황인 거고, 그 아파트 이름 타이틀 달고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참 신기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만약에 나한테 한 12억, 15억 정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아파트 살래 하면 전 절대 안 삽니다. 여하튼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태양광도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태양광의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연재해, 전쟁, 뭐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갑자기 정부가 이상해져가지고 RPS 제도를 없앤다, 뭐 이런 것들,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들. 그러니까 사기 뭐 이런 것만 아니면 태양광은 리스크는 전혀 없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한 회사들 요즘 사기치고 그럴 생각도 못 하는 거고, 예전에 그 도망갔던 회사들은 이미 다 걸러질 대로 걸러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태양광은 절대 배신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그다음 화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버터 교체 시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모듈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우리가 어디에다 밥집 차리는 거 아닙니다. 어디 목 좋은 데다 밥집 차려가지고 여기가 장사가 잘 되게끔 우리가 빌고 뭐 이런 필요도 없습니다. 해 떠 있으면 수익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는 요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적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차원에서, 리마인드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 저희 와이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여하튼 오늘은 관련해가지고 태양광하고는 약간은 이렇게 벗어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봐보면 엄청나게 밀접한 태양광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조금은 앞으로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뭔가를 준비를 하고 뭔가를 좀 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함에 있어가지고 저의 꿈은
40 이전에 은퇴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저희 사업주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꿈은 40살 이전에 은퇴를 하고요. 40 이후에는 조금은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싶고, 나를 위한 위안이 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래서 제가 자연인을 그렇게 챙겨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물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40 전에는 은퇴를 못 할 것 같고 한 2살, 3살 정도 되면 은퇴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여하튼 저는 삶을 조금 한번 태어난 인생을 조금 재미있고 멋있고 남들보다 좀 빠르고 조금 진취적이고 조금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아무튼 영상이 재밌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이것도 꼭 부탁드리는 바이고, 영상 지금 현재 오늘 영상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위치도 좀 바뀌고 카메라도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마이크 오디오도 약간 바뀌었는데 아마 크게 변한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양질의 영상을 찍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조금 앞으로는 좀 더 편한 모습으로 영상을 찍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마음가짐을 좀 그렇게 먹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시기가 왔다라고 저도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는 영상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회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